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매주 모시는 분들이요, 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내로라 하는 예산 감시꾼들이거든요. 꾼. 어디 격이 좀 어떻습니까, 구 박사님? 네, 좋네요, 꾼. 네, 꾼. 네.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오늘 계신 분들은 손에 꼽히는 그야말로 최정예 요원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주제에 관해서 대구와 부산에서 각각 오랫동안 힘써 오신 분들이에요. 다리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민호 권익공호팀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에 이민호 팀장이 계시다면은 부산에는 이분이 계시죠? 부산시 인권센터 박용민 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이 주제 너희들 이제 하니?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자, 빅벙커 오늘의 예산 그럼 바로 공개할까요? 보시겠습니다. 네, 빅벙커 오늘의 예산은 581억 5,229만 9,200원입니다. 오늘의 예산은 최근 사회적인 어떤 그 쟁점이 되는 가운데 뉴스나 기사에서 또 많이 언급이 돼서 저도 실은 궁금했던 예산입니다. 오 박사님부터 힌트 한번 주시죠. 네, 틈을 메울 수 없는 틈새 예산. 대중교통 이용자에 포함되지 않은 비대중 예산. 비문명 척도. 그 얘기가 가장 또 아픈 또 말이기도 합니다. 581억 5,229만 9,200원의 정체를 지금 공개해드립니다. 장애인들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22일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게 10cm만 떨어져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떨어져 다쳐요. 장애인이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본 적이 없어요. 네, 가끔씩 와요. 아, 네네. 그랬을 때, 우리나라도 참 복지국가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자주는 안 봐요, 잘. 매 순간이 걱정되는 것 같아요. 좀 못 나오는 사람 많고요. 그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고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억압이거든요. 비장애인 위주로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덕을 본 것은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었습니다. I was supposed to give it back, but never made it, 'cause I know that he's around. I've tried to play it cool, but damn, I'm missing you. What if I told... 오늘의 예산 2022년 부산시와 대구시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예산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뭐 아실 겁니다. 그 지하철 시위를 계기로 해서 교통약자 이동권이 뭐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소재, 어떤 재료들로 소비가 되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로까지 또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 장애인들이 왜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본질은 좀 가려지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자, 그래서 빅벙커는 부산과 대구에서 교통약자들이 어떤 이동권이 얼마나 보장이 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오늘 하나씩 추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박용민 센터장님, 오늘 예산이 이제 581억 원이에요. 네, 어떤 정도인가요? 600억이라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부산시와 대구시의 전체 예산이 22조 원 가까이 됩니다. 약 0.3% 정도에 불과한 예산이죠. 0.3%예요? 네네네. 1%도 안 되는. 정확하게 말한다면 0.26% 정도입니다. 이 예산이 교통약자를 위한 건데요. 네. 여기서 교통약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흔히 장애인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만이 아니라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든지 4세 이하의 영유아, 그리고 임산부, 그리고 5세에서 9세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교통약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국가가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규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약자의 수는 어떻게 돼요? 부산 시민과 대구 시민 10명 중에 3명이니까 전체 한 180만 명 가까이. 180만 명을 위한 예산이 겨우 0.3%라고 하면 사실 상당히 작은 거죠. 상당히 작은 거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이제 부산 대구 교통약자 한 명당 나눠보면 조금 더 쉽게 와닿을 텐데요. 한 명당 1년에 32,000원 정도의 교통 편의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한 명당 1년에 32,000원. 네네. 이렇게 또 얘기하니 절대로 큰 금액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할때 특광역시 교통약자 1인당 예산을 좀 비교를 해보면 부산과 대구가 열악합니다. 교통약자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대전입니다. 네. 1인당 49,000원 정도 되고 대구는 39,000원 정도 5위. 부산이 좀 문제인데 27,000원으로 제일 낮습니다. 요즘 치킨 한 마리 시켜도 2만 원 넘는데 부산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정말? 그렇네요. 부끄럽네요. 말을 하고 나니까. 예. 자, 그러면 이민호 팀장님, 이 예산이 그럼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버스를 보면 버스에 계단이 있습니다. 예. 이 계단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탑승할 수 없고 교통약자분들이 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탑승할 수 있도록 계단이 없고 이제 차체가 낮고 네. 그리고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리프트가 설치된 네. 그런 버스를 도입하는 것. 이른바 그 저상버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철도 승강장까지 갈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택시는 이제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휠체어 탑승할 수 있는 장치가 이제 설치된 그런 차량인데 예산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교통약자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고령자, 임산부, 또 어린이들까지 다 말하는 거. 그리고 이분들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이런 곳에 쓰이는 예산이 0.3%가 채 안 된다. 그마저도 참 놀라운 사실인데. 근데 이 0.3%에도 들지 못하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예산 영혼의 틈, 빅벙커가 추적해봤습니다. 네, 외근 다녀오겠습니다. 매 순간이 걱정되는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버스나 지하철이나 뭐 이용할 수 있는 그냥 대한민국 시민인데 왠지 모르게 나는 뒤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안 되나? 그런 시선을 받을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타지? 왜 여기 있지?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존재처럼 그렇게 쳐다보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고요. 객차하고 승강장 사이 공간이 넓다 보니까 그 공간이 좁은 곳을 저는 찾아다녀야 돼요. 매번. 앞바퀴가 틈에 빠져요. 앞바퀴가 생각보다 그 틈보다 작아가지고 거기 빠지면 끼어서 못 나오거든요. 시민분들이 막 들어주시고. 지금도 사실 너무 심장이 쿵쾅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그렇게 넓은 틈을 볼 때마다 좀 가로막힌 느낌이죠. 사실 좀 막막해요. 머릿속이 엄청 새하얘지고 어떻게 건너가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도움을 요청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사실 좀 많이 막막한데 그래도 그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 찰나의 순간에 모든 걸 다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도움을 청하는데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못 나오는 사람 많고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 저는 앞으로 안 됩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진짜 이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누구나 잘 다닐 수 있어야 되는 세상이 돼야 되거든요. 자, 생각해 봅시다. 스크린도 없었다. 그다음 점자 블록도 없었다. 그다음에 뭐 그럼 지하철이 오는 지점이다 안 오는 지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스크린도 없을 때 떨어진 사람도 많아요. 골절상 있고 뭐 그런 사람들 꽤 깊어요. 솔직히 말하면 10cm 앞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진짜 어감을 집중해야 돼요.
사람들이 타길래 탔는데 내 앞에서 문이 닫힌 지팡이가 탁 지하철에 끼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죠. 나 몸이 일부 약간 들어왔는데 지하철 다쳐. 그런 것도 위험하고 다른 분들이 겁나죠. 나를 보면 어이구 큰일 났죠. 안 다쳤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각장애는 보행이 가능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동권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시각장애는 집 앞을 나가는 순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승강장 사이에 거리가 엄청 멀다고 늘 방송은 하잖아요. 저는 그쪽에 발이 한번 빠졌어요, 선로에. 발이 쑥 들어갔다 나왔는데 흰 바지가 빨갛게 다 이렇게 피가 묻어가지고 그렇게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공간이 제 발보다 훨씬 넓더라고요. 평균 한 10cm, 어느 심하게 20cm 정도면은요, 수동용체는 당연히 빠지고 전동체도 가끔 빠지면서 꽉 끼면은요, 진짜 큰일 납니다. 죽는 거죠. 공인요원한테 전화하면은요, 발판을 갖고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발판을 대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임시방편이죠. 임시방편이고, 그것도 이제 공인요원한테 가서 발판 놔주세요 혹은 전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번 이렇게 비장애인데 부탁하게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몇 년 동안 계속 동대구역에서만 있었던데. 동대구역이 곡천역인데 틈이 딴 데보다는 조금 더 넓습니다. 보통 발빠짐 사고 보면 어린이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고가 좀 나는데요. 최근에 또 어린애가 옆으로 이렇게 밟아서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사고가 나면 그 틈 부분에 관련된 보강을 하신다거나 그런 건 있으세요? 일단은 저희들은 아직 따로 이제 법적 기준이 10cm라서 따로 보강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은 없어요. 아빠와 함께 전동차에 올라타려던 여자아이. 갑자기 밑으로 쑥 빠집니다. 4살 아이의 신발은 그냥 빠지고 7살 아이 신발도 무게가 가해지면 들어갑니다. 지금 그 지하철 관련해서는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떻게 얘기를 보셨습니까? 한결 씨는 거의 약간 휠체어로 점프를 하듯이 해서 거기를 넘어왔어요. 지금도 가슴이 쿵쿵거린다는 얘기도 하셨고 이런 예를 좀 보시거나 하신 적 있으세요?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이야기 들었을 때는 앞바퀴가 그렇게 끼인 적이 종종 이렇게 있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하고 저도 아이가 10살인데 같이 손잡고 이제 연산역에 저희 사무실이 연산역이 있습니다. 내리는데 저도 순간 훅 놀랬던 게 이게 너무 넓더라고요. 거의 20cm 가까이 되니까. 네, 18cm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좀 겁이 좀 났던. 좀 되게 평온한 일상 자체가 장애인에게 지연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이 이 영상들에서 참 많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 부산 지하철을 한번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데 남포역과 이제 서문역 둘 다 이용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틈이 너무 넓다 보니까 제가 이용하는 휠체어 앞바퀴가 그 틈에 이제 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로 빼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해서 문은 막 다 끼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됐죠. 얼마나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오죽했으면 그 부분을 우리 장애인분들이
크레바스라고 부른대. 크레바스. 크레바스라는 용어를 아시죠? 그 빙하 사이 뭐 남극 이런 데 가면 왜 천길 낭떠러지로 벌어지는 그 틈을 말해요. 네. 거기 떨어지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바로 그 틈이에요, 이게. 아까 그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건 뭐 아이는 물론이고 성인도 공포감을 느낄 정도인데. 네. 근데 실제로 근데 10cm 룰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관련 규정이, 그죠? 네, 맞습니다. 도시철도 건설 규칙에 의하면 그 승강장 연단과 차량 사이 틈 사이가 이제 10cm 이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실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 현장을 가보면 10cm가 넘는 곳이 꽤 될 것 같은데 부산과 대구 지하철에서 발 빠질 위험이 있는 역들이라고든 된 부분 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다 해봤다고 네, 하죠. 알아봤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승강장과 열차 간격이 10cm를 초과하는 곳을 확인해 봤습니다. 네네네. 먼저 대구는 한 곳도 없습니다. 대구는 없어요? 문의를 해보니까 2016년, 17년도에 이 간격을 다시 측정해서 새로 고무 발판을 설치하면서 간격을 좁혔다고 하네요. 부산 지하철 어때요? 네, 부산은 대구 상황이 좀 다릅니다. 네, 좀 더 열악하고요. 승강장과 열차 간격이 10cm 초과하는 곳은 총 10개요. 207개소였습니다. 예. 1호선 서면역, 연산역, 3호선 연산역, 교대역, 남포역, 대티역, 문현역, 부산대 양산 캠퍼스역, 장전역, 종합운동장역까지 좀 이 중 가장 간격이 넓은 곳은 남포역으로 그 간격이 무려 18.5cm 정도 그러니까요. 됩니다. 이게 대충 얼추 뭐 이 정도 돼요. 18.5cm면 그죠? 이 정도 돼요. 웬만한 아이들 발은 그냥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성인들도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간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열차와 승강장의 간격이 넓으면 그냥 누가 생각해도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실제 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올해 1분기까지 약 140건의 발빠짐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남포역이나 연상역, 잔정역, 서면역 같은 곳은 부산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장 넓어요. 예. 간격은 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역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좀 부산교통공사의 좀 안이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뿐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뭐 발이 좀 작은 아이들은 물론이고 휴대폰 보고 막 이렇게 걸어가다가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발이 빠지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여행 캐리어 같은 거죠. 이런 거 바퀴가 작아가지고 그냥 걸리면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죠. 미리 당황을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 시점에서 부산과 대구의 올해 예산이 요거 관련된 예산이 0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0원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예산은 0원이었어요. 부산시와 대구시의 올해 교통약자 예산이 총 581억 원인데요. 이 중 지하철에 관련된 예산은 약 3천만 원으로 0.1%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 0.1%. 네네. 근데 이 이제 사업 내용이 임산부 배려석 있잖아요. 그 네. 수선하고 그 지하철 관련된 캠페인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승강장과 열차 간격을 줄이기 위한 예산은 없는 거죠. 없는 거네. 그럼 지하철 그래도 이쪽에 지하철에 쓰이는 예산이 0.1%인데 그러면 나머지 99%는 어디 쓰여요? 저상버스 구입비 또는 그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상버스 도입에 200억 원 정도가 쓰였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382억 원으로 장애인 콜택시에 쓰여요. 부산과 대구의 이 교통약자 예산 대부분이 이제 저상버스 구입과 또 장애인 콜택시 구입 및 관리 또 이용 비용 등등에 쓰이는데 자, 그렇다면 교통약자가 그것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빅벙커가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요, 못해요. 그 계단 때문에 그리고 이게 탈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리프트가. 네네, 저상버스가 아니라서.
이 버스를 타려면은 50분을 기다려야 되고 이 노선은 안 가요. 아예 배차가 안 돼 있어요. 당연히 안 타죠. 보편적인 대중교통수단 수준까지 안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버스 한 4-5대를 지나 보내고 나서야 자상버스가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겠어요? 저상버스는 일단 이제 많이 없는 게 이제 불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선에 골고루 배치가 안 되죠. 곧 올 거예요. 이 정도면 얼마 안 기다리신 편이지? 네, 빨리 접촉도. 오래 잡힐 땐 얼마나 걸려요? 1시간 넘을 때도 있고요. 2시간 기다릴 때도 있고요. 가장 좀 불편한 게 저상버스. 네, 그리고 이제 특별교통 수단이라고 하는 이제 나들릴 것.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고 이제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는데, 이 사회의 교통수단이나 시설 자체가 비장애인 위주라는 겁니다. 비장애인 위주로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덕을 본 것은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었습니다. 만약 비장애인더러 지나가는 버스 중에서 2대는 그냥 못 타고 3번째 버스를 탄다고 하면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장애인은 그걸 감내해야 되거든요. 전체 대기자가 25명이고 나의 앞 대기자가 21번. 오늘은 정말 부르자마자 거의 온 수준이고, 평소에는 기본 30분 넘게 기다려야 되니까 1시간 정도 잡고 나오거든요, 항상. 네네. 저상버스를 만들 때 장애인만 편한 것이 아니라 노인분들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훨씬 오르기 쉽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한테도 편하고 유익하다는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모두가 편안한 설계죠. 근본적인 방법인 것은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여야 되고 모든 택시를 장애인이 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꿈 같은 얘기지만 그렇게 실현하고 있는 나라가 없냐면 선진국도 다 해요. 유럽 같은 경우는 모든 버스가 다 저상버스고, 택시도 제가 뉴욕에서 직접 타봤습니다. 리프트가 장착된 택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를 장애인만 탑니까? 물어봤더니 아니래. 비장애인도 탄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애초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닐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 장애 정책을 했을 때부터의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3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이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아, 이게 또 화면을 보고 나니까 좀 착잡한 느낌이 드는데 정말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네. 제가 대구에서 이제 부산 MBC까지 오는데 집에서 8시에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을 네네. 먼저 중간에 드리면 8시 집에서 나오셨는데 저희가 현재 그 녹화 시각 기준으로 하면요. 네네. 약 오후 1시 정도 맞습니다. 네. 였거든요. 벌써 대구 가까운데. 우스갯소리로 저희는
한국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 일본 가는 게 더 빠르다. 아, 비행기 타면 일본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그래서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네.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끼리는. KTX를 정말 실제로 타고 이동하는 데는 30분도 안 걸리는데 두리발 기다리는 데는 그의 2배, 뭐 1시간이 걸리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더 가깝다는 얘기죠. 네네네. 결국 그렇다는 거는 차량 대수가 부족하다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차량 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150명 네. 당 이제 특별교통수단 한 대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50명당 한 대로. 네, 맞습니다. 그 쉽게 짐작은 안 가지만 일단 너무 적은 것 같긴 한데. 그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왜 150대 1인지에 대해서 없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100대 1로 바꾸겠다라고 네. 했는데 그것 또한 근거가 없어요. 왜 100대 1인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서 이걸 네. 하나의 권리로서 보편적 권리로서 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하도 장애인 콜택시가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200대 1에서 150대 1, 150대 1에서 다시 100대 1 이렇게 우스꽝사로운 사실 상황이 있는 거죠. 지금 기준 없이 150대 1 갖고 그래도 불만이면 그럼 100대 1 정도로 해드릴게요.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지금의 이 150대 1 이거는 제대로 좀 충족되고 있나요? 거의 충족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교통약자법 시행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부산은 법정 대수의 89%밖에 안 되고 대구는 75%밖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150명당 한 대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비율 계산해 보면은 부산 대구는 183명당 한 대꼴로 운영 중인 거죠. 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다. 지금 저 부산은 두리발, 대구에는 저 나들이콜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팀장님 나들이콜을 최대 기다려 보신 게 그 최대 기다려본 거는 이제 한 2시간 정도까지 2시간 정도 기다려봤고요. 오늘 또 부산역에서 부산 MBC까지 오는데 1시간 기다렸습니다. 1시간요? 네네. 이게 사실 근데 저 비장애인들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 콜택시를 불렀는데 1시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일단 일반적이지가 않다. 너무나 일반적이지가 않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고요. 하루가 다 가는 거죠. 일정 하나에 하루가 그냥 다 가버리는 거죠. 네. 자, 그럼 이 얘기를 좀 더 넘어가서 또 저희가 저상버스 얘기 아까 했었잖아요. 이런 저 특별교통수단 뭐 지금 저 두리발이라든지 이 부분도 부족한데 저상버스, 이 버스도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저상버스를 거의 뭐 1시간 기다리는 장면을 보셨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부산에 이제 전체 시내버스 중에서 약 29% 정도만 저상버스입니다. 크게 봐도 세대 중 한 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목적지 이제 세대 중에 2대는 그냥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VCR 봤듯이 계속 그냥 대기하고 있는 탈 수가 없으니까요. 그나마 대구는 부산보다 조금 높은 39% 정도 보급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한 절반은 사실 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저상버스는 하나도 없어서 사실상 뭐 내년에 이제 마을버스 신청을 하겠다고 하긴 하는데 장애인의 기본적인 아까 말한 이동권에 있어서 구멍이 생긴 상황이죠. 버스를 움직이는 민주주의라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나 다 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탈 수 없게 만든 거죠. 이렇게 저상버스가 적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은 비장애인 입장에서 세대 중에 한 대 정도만 이렇게 탈 수 있고, 그죠? 뭐 택시도 탈 때마다 한 4, 50분, 많게는 2시간까지도 기다려보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과연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구나라고 하겠냐는 거죠. 전혀 아닐 겁니다. 굉장히 아마 세상이 뒤집어질걸요. 그렇다면 정말 길게 보면 모든 차량의 저상버스가 되어도 좋겠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보급률을 논할 수 있겠는데 이건 어떤가요?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 보급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 수준이고요. 반면에 부산은 6위로 낮은 편이에요. 네, 특히 부산은 8대 특강시 저상버스 평균 보급률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부산이 좀 낮네요. 저상버스는 휠체어 사용자만 편하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어린애들이라든지 어르신들 특히 계단이 낮다 보니까 기존의 버스와는 완전 다른 편안한 느낌을 많이 가지는. 그래서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상버스는 장애인만을 위한 버스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통약자를 다 포함하는 참 많이 좀 답답하네요, 그죠? 일상이 아니라 사실은 특별한 일이 돼버리는 셈이죠. 누구나 이렇게 평등하게 타는 일상이 돼야 되는데 특별 장애인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돼버리는 비슷한 장애인에게. 장애인들에게는 대중이 아닌 게 돼버리는 그 맥락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뭐 저상버스든 특별교통수단 뭐 그 택시들이건 간에 다 부족한 건 결국 예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저 예산을 좀 확대해달라는 말씀을 우리 이민호 저 팀장님부터 해서 늘 목소리를 많이 내실 거잖아요. 이런 목소리를 계속 냈을 때 지자체에서
돌아오는 답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답변이 이제 주로 들어오는 것은 이제 시기상조다. 지자체마다 정해진 이제 연간 예산들이 있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지자체 예산이 이런 이동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는데 시기상조다. 결국 우선순위 얘기하는 좀 기다려달라. 뭐 이런 이야기밖에 없는 거죠. 아, 참 답답합니다. 예. 장애인만을 위한 예산으로 인식이 자꾸 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자,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댓글을 봤거든요. 장애인 중 90%는 사실 후천적으로 생기는 건데 장애인 복지는 비장애인에 대한 보험이기도 한 어떤 중요한 문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모두는 잠재적 장애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지금은 비장애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통약자라는 개념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개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교통약자라는 개념이 장애인만이 아니고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고령자, 그렇죠. 어린아이, 영유아 동반한, 그리고 임산부 등등 이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소수만을 위한, 특히 장애인만을 위한 예산이라 계속 생각을 하니까, 네. 좁게 생각을 하니까 네. 예산을 시혜적으로 책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줄게, 이렇게 줄게. 근데 부산, 대구만 봐도 예산이 0.3%라는 건 사실 이런 시혜적 태도가 기본에 깔려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이런 현실이 좀 드러나는 지점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은 부산과 대구의 교통약자 예산을 추적해봤습니다. 한 줄 평으로 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권리를 위한 권리 이동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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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제가 집회 현장에 와 있어요.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10cm 턱은 낮추고, 예, 10cm 틈은 줄이고. 네. 이거는 박수 한번. 하셔야 되는 방송을 쫙 통틀어 하면서 생각을 해놓으셨구나. 우리는 과거의 어린이였고 또 나이가 들면 고령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교통약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바로 그중에서도 또 장애인 분들인데요. 어쩌면 오늘 저희가 보고 나눴던 얘기들이 우리가 겪게 될 미래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